예, 안녕하십니까. 저 28살 지금 이제 SL에 입사한 지 한 3개월 회사 생활 적응하고 있는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새로운 뭐 얼굴도 많아서 좀 어색했는데 역시나 항상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닭대가리 얘기 좀 듣고 물고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좀 좀 진지하게 듣는데 오늘은 좀 빵 터져가지고 뒤에서 좀 인상 깊었던 얘기였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차가 이제 밖에 주차돼 있는데 거기 글씨가 이제 자연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좋은 먹거리입니다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사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이제 좀 대가족이라고 해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같이 자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들은 이제 좀 뭐 비유하자면 좀 그렇지만 닭처럼 좀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뭐 배운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와서도 사람들 얘기 듣는 거나 그런 게 되게 도시에 자란 애들보다는 욕심이 좀 덜하고 자기가 가진 거에 좀 감사하고 그런 걸 좀 되게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로는 그 닭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다가 사람 책에 계란이 무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지민 누나처럼 서포터 하고 싶어서 하신 분 계시고 창희처럼 이제 사회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나와서 좋아하는 일 하는데 거기 이제 사람 책의 보호 아래 이제 지금은 나이가 좀 어린 편 이제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사회에서 뭐 저도 이제 아직 28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스스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 책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닭과 같이 뭔가 각자 역할에 짜여져서 계란을 결과적으로는 좋은 계란이 나오는 그런 그것처럼 사람 책에서도 저도 이제 사람 책 그가 한 1년 넘게 다녔는데 그 사이에 취업도 하고 물론 뭐 주변 관계랑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이제 거기 모임 나가서 너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사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오늘 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 2년째 다니고 있는 27살 오승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옆에서 느낀 점을 정말 잘 말해줘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계란에 대해서 그 아까 저도 어렸을 때 부화가 된 계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 냉장고에서 했는데 약간 병아리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있는데 그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제 역할을 하고 근데 이렇게 부화가 돼버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부화가 판매가 된 다음에 이렇게 닭이 병아리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정확히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거는 이제 그 각자 역할이 있는데 처음에는 완전 자연 방사해 놓으면은 그 통제가 안 돼요. 이게 통제가 품는 낙이 어디서 어떻게 품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그 끝에는 이제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면은 그 시암닭을 별도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그 시암당 역할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어떤 공간 안에 만들어 주니까 이제 품는 닭이 이제 없지. 알 낳는 닭은 알 낳는 닭대로 시암닭은 시암닭대로 모아서 그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자동으로 시암닭이 품는 곳에는 무조건 뼈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란을 품을 일이 없잖아, 그죠? 그리 온도에 접촉되면 이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품는 닭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직장에도 어떠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맞게끔 환경과 여건을 막 그 일을 하게 해주잖아, 그죠? 똑같은. 그랬을 때 이제 서로가 부서 간 연합이 돼서 어떤 작품이 기계가 나오잖아, 그죠? 똑같듯이.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놔두고 알아서 해라 자연 방사해 버리면은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뭐 자기 그 통제가 안 되고 그리 이것도 생명 목장의 그 농장이지만 자연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제도라든가 통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자연스레 돌아가고. 그래 시암닭이 품는다고 있으면은 옆에 와가 공격하는 닭들도 있거든. 알 낳는 닭은 시기를 하는 거라. 야 나도 니마 품나, 니마 병아리 깔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다. 좀 비키봐라 하면 막 공격하고 쫓는다니까. 그런데 그 닭은 시암닭 외에는 알 낳는 닭은 병아리를 못 까내는 거라. 왜? 그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기도 21일 동안 먹도 안 하고 그 지키고 있어야 되고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는 생명이 안 돼 품으면은 문제가 돼. 계란도 문제고 지도 고토이고 계란도 고토이지. 그런데 생명이 되면은 닭도 자연스 생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닭도 너무나 21일 동안 행복하고 병아리도 이제 계란도 병아리가 되고 그 서로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환경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지금 옆에 계신 두 분이랑 같은 회사를 이상하게 같이 앉았네요. 이게 소개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같은 회사 SL에 한 2년 동안 현재 2년째 근무 중인 28살 정대훈입니다. 연설님 강의 중에 연설 중에서 제가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곰뱅이도 구른 재주가 있다.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게 있다. 거기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왜 그런 감명을 받았냐면 지금 이제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잘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바로 혼자서 또 생각을 약간 잠겨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걸 조금씩 놓치고 그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답은 못 내렸는데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아서 38이고요. 박성준입니다. 작년까지 좀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 이겨내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속에 있으면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서 견디겠다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시암탉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그 병아리를 인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괴롭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혼자 있으면 특히 요즘 시대는 이제 자살 충동, 우울증 이렇게 오면 이제 자살 충동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 기복을 견뎌내지를 못하겠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끝내버리면 그 뒤에 없는 시간들이죠.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닭으로 그 달걀로서 끝날 수 있는 그것이 그 시간 지나서 이제 뿅아리로 닭으로서의 그 다른 인생이 열렸잖아요. 지금 508 오면서 이렇게 어떤 분 여러 연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던데 굴곡들을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너무 쉽고 다 소화해서 다 만들어 주셔서 저희한테 공급해 주시니까 실제로 그것을 공급받고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게 그것이 왔을 때 그분들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또 이건 다 지나가는 거겠구나. 뭔가 내가 이겨내고 내가 뭐 내 능력으로 벗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얘기하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 나의 어떤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또 양식이 되는 그런 삶 속에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싫고 내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싫고 해서 이런 이제 모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또 그렇다고 뭐 시끌벅적 막 이런 데 가면 더 괴롭죠. 괴로울 때 이렇게 모이고 그것을 얘기하고 뭔가 좀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32살이고 이름은 김명진이고요. 원래 조금 이제 얼굴을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었던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몰랐었던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사회자인 창현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그 얘기 저도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시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란은 품어주는 씨암탉이 없으면 병아리가 될 수 없고 또 그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확한 그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서 나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사시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인생에서 이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살면 그냥 나만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면 내가 더 뛰어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마당을 나온 암탉 얘기도 하셨고 내 개념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사람한테 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더 좋은 뭔가가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큰 이노베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좀 나이에 비해 철이 없는 그런 캐릭터 때문에 저는 사실 너무 딱딱하면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동화 같고 막 병아리 세계 막
그 803의 병아리 월드 한번 꼭 놀러 가보고 싶고요. 너무 동화 같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08 모임 처음 왔는데요. 잠깐 대충 제 소개랑 그냥 508 오게 된 계기는 저기 찬양이가 제 룸메이트거든요. 네,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모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강사분이 너무 흥미로운 분이라서 저도 많이 뵙기는 뵀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계란을 파시는 계란을 닮으신 분의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올해 이제 나이가 31살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20살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비나 뭐 이렇게 생활비를 벌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이제 잘 되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 일만 계속 해오고 지금까지도 이제 과외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이제 중학생 애들 계약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전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순간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30 이제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드니까 난 지금까지 잘 살아온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내 인생에 이런 부분 좀 뜯어 고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후회도 드는 것들도 조금 이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있었던 그 변화가 그 닭들을 보면서 내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 닭들이 내 인생의 어떤 면들로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싸움 닭은 왜 싸움을 해야 되지? 안 싸우면 안 되나 하고 말려야 돼. 내 인생의 어떤 요소들은 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뜯어 고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딱 어느 시점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일들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일들을 뜯어 고칠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받아주고 서포트해주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뜯어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 안에서는 깨어지는 일인 거예요. 뭘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내가 발견해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앞으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것들 이 일을 통해서 더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그 닭들처럼 어쩌면 내 인생의 한편으로는 좀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 좋은 알을 낳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좋은 말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시험탑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말씀처럼 그런 말씀들을 더 많이 들어서 내 인생을 좀 더 정말 나로 자연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그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 건강한 내 인생의 그 계란을 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너무 감사했어요. 저 되게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요 도은혜입니다. 다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오이내고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이제 지금 직장 생활한 지 5년 차인데 되게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오늘 연사님 말씀을 듣고 좀 내가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뭘 선택하고 뭘 버려야 될지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라라고 합니다.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있는데 인간의 세계보다 오히려 동물의 세계가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사님처럼 좀 더 낮은 곳을 보고 느끼고 거기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었으면 오늘의 나 자신을 더 지혜롭게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사람이 앞만 보고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내 주변 나보다 더 낮은 그 작은 뿅아리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지혜의 삶도 못 느낄 것 같고 조금은 앞을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조금은 멈추고 뒤돌아볼 줄도 알고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순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돌아가는 그 자연 세계 속에서도 인생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수명이 다 있잖아요. 각자 다 있는데 영원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집 밟으면서 이렇게 달려갈까? 그 자연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그 자연 세계처럼 사람도 자연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리적으로 자연 안에 순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만 되찾는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 자신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모임에 2번째로 참석하게 된 전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할머니 댁이 시골이라서 닭을 키워서 오늘 연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닭도 스트레스 받으면 알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은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도 2번째로 모임에 참석하게 된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강연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앞에 분들이 이렇게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강연 외적인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옆에 앉아 있는 권순영 군이랑 영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아까 낮에 교회에 가는 길에 교회 입구에서 만두 가게 앞으로 어떤 스님 한 분이 승려복을 입으시고 지나가고 계셨는데 순영이가 아 저분이 오늘 강연하시는 분이시다.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강연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머리를 깎으시고 승려복을 입으시고 교회에 다니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리시고 또 그 하시는 일과 유사성이 있으면서 그 자체로 이렇게 마스코트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갓바위 쪽에 농장에 있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든 보살들이 많잖아요. 내만 보면 막 환장을 하는 거다. 아니
이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보는 눈이 있는지 보면 막 아이고 스님 어느 절에 계십니까? 그래 한 번씩 이제 서문시장에 나는 일을 그런 계량 한복을 사러 서문시장 가면은 우리 자매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그 가면은 손님들하고 보살들이 항상 그 많아요. 계량 한복 파는 서문시장에 가면 내마다 가면 사람들이 그 보통 한 10명씩 앉아서 시선 집중이다. 딱 이래가 와서 손님 어느 절에서 왔습니까? 아, 절대 나 손님 아닙니다. 걔도 손님 맞는데 왜 손님 아니라 합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 남고 꼭 한번 찾아뵙고 싶어가 그래 묻습니다. 하면 그리 손님 소리 많이 듣는데 그리 그 손님이든 아이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그걸 깨닫는 게 그 자리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외적인 면에서 나는 해탈했는 것 같아요. 외적인 면에 이래 그래 같으면은 이래가 못 다니잖아요. 옷도 그렇고 누가 뭐라든 간에 내가 이리 이야기하면 그래. 그 내가 모든 거 자유할 수 있는 같으면은 그게 괜찮다. 그러니 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뭐 우리 자매가 집사람이 내하고 같이 관계된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내가 차라리 자유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으면은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임에서 같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28살 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청년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시간 여행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제가 남자라면 가야 할 그 의무인 예비군을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살던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울리던 친구들,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까지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문득 내가 초등학교 때는 이랬지,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이랬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친했던 친구, 그다음에 뭐 제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또 내가 누군가를 따돌림을 했을 때, 그다음에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한 자리에 다 있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친구들이 보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운동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야 뭐 그냥 웃으면서 그냥 잠깐 인사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친하지 않았던 친구, 많은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니까 내가 정말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와, 지나온 내 시간이 정말 내가 뭐 물론 지금도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성장해 왔구나라는 걸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사님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연사님도 연사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에 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닭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남으로 정말 잘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 게, 저도 우연히 이 508 모임과 인연이 처음에 되어서 요한이 형이라는 사람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저도 많은 제 안에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사님이 하시는 얘기 듣는 동안 또 제가 다시 지나왔던 여러 가지의 시간들도 많이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틀린 방향이 아니구나. 물론 가끔은 또 이 모임에서 벗어나고 또 저만의 시간에 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다시 방향을 계속 내가 가는 방향이 이 길은 맞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데 흘깃하기도 하고 내가 절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조급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그런 조급감이 생기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좋은 사람들, 좋은 형들, 그다음에 좋은 누나들을 만나면서 내가 좀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닭들처럼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사님 말씀 들으면서 닭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연사님이 살아오셨던 그런 모습들,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잠깐 슬펐던 일들 때문에 잠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같은 젊은 청년들, 새로 보는 청년들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빛나 보였고요. 어떻게 살아오셨던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나는 머리처럼 살아오신 그 모습들도 굉장히 빛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말씀 듣고 그렇게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처음 왔는데요. 지민이 소개로 지금 오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있는 25살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닭이 알만 낳는 닭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계속 알만 낳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저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간호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환자를 진짜 잘 돌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환자에 대한 그런 돌봄의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환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똑같이 그런 닭처럼 똑같이 그렇게 환자를 돌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면은 그런 닭 말고 진짜 진심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꼭 다른 분들도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창현이를 통해서 이 모임을 알게 된 최형민이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모임에 공백기가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금 29살이니까 28살 그때 1년이 정말 20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힘든 시기였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은 뭐 정상적인 코스를 밟으면서 취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저는 학창 시절 중간에 한번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휴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휴학을 하면서 휴대폰 매장을 한창 유행할 때 휴대폰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겨울철에 스키 사업을 한번 좀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손님들 하루 동안 스키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게 패키지 상품을 묶어가지고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서 등록금 한번 내봐야겠다 이러한 좀 어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 1년 만에 다시 이제 부모님의 설득 끝에 다시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학교로 돌아갔을 때는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 다 뚱뚱한 기업에 다니면서 어깨 피고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고 되게 용돈도 많이 쪼달려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웃음이 좀 많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혼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또 외동아들이고 하니까 어머님께서는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그 식당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닭 계란 하신다길래 좀 상당히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외동아들이고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제 모습을 계속 보니까 정말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취업은 또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어디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한 게 과일 장사를 좀 해봤었습니다. 과일 장사를 하면서 뭐 차떼기를 하면서 차떼기를 하면 뭐 차 트럭을 빌려가지고 막 사과도 싣고 뭐 배 싣고 해고 뭐 여러 가지 걸 팔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그런 업계에서 또 돈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3개월 동안도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된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다시 취업을 또 알아보다 보니까 운 좋게 한샘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샘이라는 회사는 그 뭐 부엌 가구로 유명한 회사인데 가구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사를 해서 이제 키친 디자이너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키친 디자이너가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집을 딱 처음에 이사를 들어갔을 때 부엌을 새로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엌을 싱크대는 여기 놔두고 뭐 냉장고는 여기 놔둬야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물론 그 일을 하면서 돈은 일반 친구들 회사 다니는 임금보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하면서 대신 단점이 휴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주 7일 근무인 해도 뭐 견딜 수 있다고 먼저 생각해서 입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12월 25일도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월 1일 그 해가 뜨는 시점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정말 부모님이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돈 100만 원 좀 더 벌자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이렇게 그 회사를 나오고 이제 운 좋게 롯데워터파크라는 회사에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 어렸을 때 라이프가드로 일을 좀 재직을 많이 했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한 4년 정도 있어가지고 그 경력이 인정되어서 이번 롯데월드 그룹에서 신규 사업으로 김해 지역의 롯데워터파크가 4월 25일에 오픈 예정이었습니다. 오픈 예정이었는데 이제 김해 시청 측에서 롯데라 너네 그룹이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거니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대신 안전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곳이 많다. 오픈을 안 시키겠다. 대신 너네가 450억에 뭐 문화센터를 지어주면 우리가 오픈해주겠다. 이런 딴지를 걸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이 살짝 밀려져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 아마 오픈할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오시는 휴가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워터파크 오셔서 508 모임에 송영소 유정란이라고 말을 한마디 해주시면 뭐 특별 할인도 해드릴 수 있고요. 예,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 이제 하는 일은 라이프가드 인스트럭터라고 저희 이제 그 라이프가드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친구들의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며 어떻게 또 안전적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28살 때 가장 힘들었던 취업이 안 돼서 혼자 우울증을 정말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부모님은 저를 기대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친구들도 많이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20대 친구들 많은 같은 문제로 취업 문제로 고민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제가 인생에 몇 살 그냥 오빠 형일 수도 이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은 우울증 그렇게 뭐 깊게 안 가져가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자기에 맞는 일이 다가올 거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싶으니까 뭐 혹시나 그러한 친구들이 주위에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유정란을 품은 씨암탉이 되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되나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좀 많이 벌벌 떨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두 번째로 오게 된 강슬이라고 합니다. 상현이 형이 한번 와보라 가지고 저번 달부터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케이지 속에 있는 닭이랑 이제 자기 뭐라 해야 되지 산속을 뛰어오는 닭이랑 비유를 하셨는데 케이지 속에 있는 닭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시름시름 앓고 이제 뛰어노는 닭들은 이제 막 털이 나고 윤기가 난다는데 그게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에서 지금 막연하게 어디 가고 싶다 해서 이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좀 더 깊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막 계속 까먹지 않으려고 막 메모도 적어놓고 막 적었었는데 정말 계속 지금도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말을 한 도중에도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내가 뭐를 잘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좀 그래요. 제가 좀 요즘에 그 때문에 지금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도 해보고 막 어디 그냥 궁상맞게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근처에 분수대가 있어요. 거기에 막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갖고 막 멍도 때려보고 막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뭘 말해야 되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고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씨암탉과 계란에 상관관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영어 단어 생각나는데 이래요. 제가 공부하니 영어 단어 생각나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게 하도 그냥 보다 보니까 하여튼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이제 그 상관관계에서 멘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데서 중요함. 자기를 도와줄 수 있거나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나 저도 한 말할 수 있는 멘토가 한 2명 정도는 있어요. 저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그 힘든 일이나 있을 때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로 오게 된 대구대학교 자동차공학과 4학년 윤현욱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때 IMF 이후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달에 오신 허경국 연사님께서는 그 슬럼프에 대한 허망함하고 슬픔에 엮여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옥상에 가서 식탁을 만드셨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연사님께서 그 슬럼프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허망함이 엮여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허망한 그 상황에 부도나고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부도가 났기 완전히 망했잖아, 그죠? 네.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 막노동하고 하루하루 삶이 이제 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허망한 시간이 그게 없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이고요. 저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규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는지 괴로운 28살이라고 하셨는데 멀리 안 찾아도 뒤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괴롭다고는 했는데 사실 스트레스적으로는 많이 받지는 않는데 고민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닭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있듯이 제가 맞는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넣어보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갖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근데 뭐 취업을 해야 되긴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제 그 혹시 누스킨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아는 사람 통해서 누스킨 쪽에 가갖고 그쪽에 영업활동 제의도 한번 받아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돈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는 제가 목적을 가지는 데에서는 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외에 또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또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돈 없는 세상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세상 위에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내가 가치 중요시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게 요즘 최근래입니다. 그래서 연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 것 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오시는 강사분들께서도 행복이라는 단어 또는 즐거움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강사님께서의 행복이나 즐거움 혹은 가치관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우선적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뺑아리 중에도 시암탉이 없으면은 그 시암탉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그 뺑아리를 품고 인도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품고 어떠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암탉은 그 뺑아리의 상태를 계란의 상태와 뺑아리 상태를 싹 다 환히 아는 거죠. 알고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시암탉을 만나지 못한 뺑아리가 있거든요. 부화기에서 나온 뺑아리 있잖아요. 그죠? 부화기에서 나온 뺑아리는 자기 스스로 커야 되죠. 그리고 많은 허무와 방황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시암탉을 만난 뺑아리는 구체적으로 시암탉이 내가 힘들 때는 뺑아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힘들 때는 자기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때 그 온이 저체온으로 되면 죽잖아요. 사람도 뺑아리도 그렇거든요. 주로 죽는 게 저체온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도 뭔가 하면은 체온이 떨어질 때 병이 옵니다. 그 체온이 올라가면 병이 물러가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그 열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뺑아리가 아까 그 어릴 때는 바로 옆에 있다가 자주 시암탉 품 속에 들어가죠. 그 열을 올려서 또 놀다가 열 떨어지면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인도할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품어주고 구체적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으로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인도하는 참 시암탉을 만났을 때 뺑아리는 허무도 없고 그 방황도 없고 너무나 행복, 여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 어느 정도 이제 생명이 어느 정도 딱 자라면은 닭이 되면은 스스로 다 알게 되죠. 그 생명이 또 그 자기가 그 뺑아리를 그 계란을 품고 뺑아리를 까고 또 인도하기나 또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 할 때 이제 행복하고 여한이 없다는 거지. 여한이 없다는 그걸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아까 멘토라든가 나를 인도해 줄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생각도 진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나는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그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시암탉과 같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내 고민을 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가면 되니까. 그 포함되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 따라가고 포함되는 그 삶을 살 때 참 행복하고 여한이 없는 그 삶이다. 나는 이렇게 알아줬고 그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 건강도 회복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도 이 계란 사업하면은 닭을 키우면은 수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란 파는데 백화점 매장에 파는데도 문제, 소비자고 문제, 농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로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보는 아까 누가 이야기했듯이 시각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문제 있을 때 물으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시암따가 같은 그 멘토와 같은 그 나의 인도자 그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고 그렇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고요. 25살입니다. 오늘 되게 분주하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분답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올해 좀 일을 쉬면서 다른 일을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2달 정도 되면서 한 달은 되게 놀기 바빴어요. 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른 친구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데 또 거의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할지가 확신이 안 서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취업 구직을 계속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려고 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친구들도 뭐 만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되게 내가 뭘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까 여기 분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작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뭐에 행복해하는지가 순간순간의 행복은 되게 쉽게 찾는데 제가 평생을 어떤 일을 해야지 행복할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를 이제 오늘 연사님 말씀 듣고 좀 깨달았는데 앞으로 평생 해야 될 걸 지금 당장 정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연사님께 그걸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제 여기 508 계신 분들부터 차근차근 한 분씩 만나보면서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대학생인 김수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마 그 책이 저 군대 있을 때 아마 권장 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되게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던 책이거든요. 그 책. 왜냐하면 군대 갔을 때는 별 어떤 목적이나 무슨 뭘 이뤄야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암탉이 제가 알기로 되게 헌신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둥오리. 근데 그때 제가 아마 청둥오리 같은 사람이었고 아마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암탉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서 내가 참 방탕하게 살았구나. 그냥 청둥오리가 방탕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참 방탕하게 살았구나. 참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이제 그때부터 가지고서 실패도 분명 많이 했습니다. 뭐 26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근데 한번 목적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좌절을 해도 하루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책 이름을 언급해 주셔서 되게 생각이 많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자동차 4학년 김동준이고요. 저는 저번 주에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 오신 여기 모임이신 줄 알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왔습니다. 여기. 제가 되게 문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빨리 보고 싶었고 이 모임이 그렇게 아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람 책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이 사람책이라는 모임을 왔다 가면 제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제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이건 고민이 아니다. 그냥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고민하고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다 고민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가지고 싶은데 아직은 좀 제가 좀 잘 뭐 역경 없이 살아온 것 같고 앞으로 닥칠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은 바로 여기서 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사람책 너무 좋고요. 고민 이렇게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 연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제가 이때까지 행복이라는 것을 아마 돈이랑 비례해서 생각을 했던 걸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연사님 말씀 듣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었구나. 내가 언제 이걸 말씀 안 들었다면 이제 언제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지금 되게 연사님께 좀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제 행복이라는 기준을 좀 바꿔주셨고 제가 감히 연사님을 좀 표현하자면 행복 전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 제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되었고요. 30살이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고로 조류 공포증이 있어서 길 가다가 비둘기만 봐도 혼자서 자지러지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연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닭들이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냥 계속 닭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저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닭들은 인간들이 그 KBG 안에 집어넣었지만 저는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5년 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옛날 일기장을 보다가 저의 꿈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사라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가 스스로 제가 KBG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닭 대가리라고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기억이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런 닭들도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작은 사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닭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저도 분명히 뭔가 정말 그냥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저의 소명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선생님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다음에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되게 진정성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기르시는 닭들 그다음에 또 선생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런 기회들과 또 선생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또 저만 내가 뭘 해서 살아야 되는가 난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정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뵈니까 더더더 위로도 되는 것 같고 또 저도 또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고 공감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좀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뭐 매스컴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닭들을 기르시면서 어느 정도 성공은 하셨지만 네. 혹시 뭐 최종 꿈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바라고자 하시는 것들이나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꿈 그리 그 꿈은 아까 그 어떻게 아까 참 잔으로 비유했지만은 이 넘쳐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아직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날 오늘 내일 있으면은 내일 있으면은 오늘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있으면은 어제의 과거가 뭐 상처가 또 힘든 부분이 많았잖아요. 거기 연연하기나 또 내일을 그 생각하면은 오늘의 삶이 그 닭이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 했잖아요. 케이지 안에 있다가 나와서 그 여한 없는 그 하루하루 여한 없는 그 삶을 살기가 안 힘들겠나. 그리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아니겠네. 그것도 내일은 또 어떻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한테 아까 말씀하셨죠. 주어진 소명대로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다 보면 내일에 또 길이 또 어떻게 열릴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은 내 계획대로 되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려다가 내가 볼 때는 못 이루면 또 스트레스 받아 암 걸리기도 하고 병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나는 살아가는 게 맞다 이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이고요. 회사원이고 성향입니다.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역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닭도 이제 태어나서 계속 각자만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저 계속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아직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고 있는 일이 나랑 적성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지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바심을 느끼기보다는 강사님께서 꿈을 쫓다가 행복을 찾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 꿈을 쫓다가 행복을 찾으신 건 아니시고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닭을 키우게 됐고 거기에서 닭을 보면서 행복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꿈을 쫓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기다리면은 나도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고 저도 그 씨암탉처럼 힘들어질 수 있는 멘토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508 오기까지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집이 멀어서 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석할 때마다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달에도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뭘 해야 될지 발견하는 것은 케이지 닭장 안에 있는 닭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환경을 만나지 않으면은 또 만나야 내가 계란에서 뼈가리가 되고 또 생명이 자라야 내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나오잖아요. 그 어떤 자리로 만남이 중요한 것. 만남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뺑아리도 그 쪽제비 따라가다가는 들고 가면 끝에는 잡아먹잖아요. 쪽제비가. 그러나 진짜 씨암탉은 자기 목적은 없고 계란과 뺑아리 목적밖에 없거든요. 그걸 닭으로 키우는 완전한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닭, 그 생명으로 키우는 것밖에 목적이 없는 거야. 씨암탉은. 그렇잖아요. 그 씨암탉을 만나면은 내가 온전해지고 그 모든 세상 삶에서 자유할 수 있죠. 직장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그 생명이 되면. 그 전에는 그 위험하지 상당히 그죠. 그 만나는 케이지 닭장 안에 있으면은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시암떡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다양한 제대로 된 자기 목적은 끝나고 계란과 뿅알이 목적밖에 없는 그 생명을 키우고자 하는 닭으로 그런 시암닭을 만나기 위해서는 케이지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다양한 닭이 있는 그 생명 목장이란 여러 닭이 있는 농장 있잖아요. 그걸로 와야 만날 수 있잖아요. 즉 내가 계란으로 있는데 어떻게 케이지 안에 닭들이 올 수 없잖아요. 내한테. 그런 환경 속에 마당을 나온 암탉에 이야기했듯이 케이지 안에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것도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시암때 나왔을 때 청동오리알을 품어서 오리알을 까가지고 많은 또 오리를 또 자유하게끔 날라 보내잖아. 그죠? 그 시암닭이. 그 자기 닭이 뺑아리 계란막 그런 게 아니고 청동오리알을 깠어도 청동오리도 자유하게 만들었는 거죠. 그 닭이.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닭도 자유하게 만드는 어떤 생명이 그래 되면은 본인도 여한이 없지만은 나를 만난 계란과 뺑아리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죠. 그리 케이지 닭장에서 다양한 그 마당을 나오듯이 생명 목장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시암닭을 만나는 게 케이지 안에서는 절대 시암닭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요. 이름은 서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쉬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완지 이제 2달째거든요. 걔들은 정말 닭 같아요. 이렇게 저희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속된 말로 1학년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일같이 야생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수십 번씩 해요. 닭이 땅을 계속 판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했던 얘기를 수십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좀 무시를 하면은 자기 말을 못 듣는가 싶어서 더 크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화가 나서 쉬는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좀 화가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해요. 안 떠들던 애들까지 같이 떠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침 출근해서부터 걔들이 갈 때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쭉 계속 떠들어야 돼요. 얘들은 눈치가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계속 오거든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요. 화장실 안에 변기 위에 앉아서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 있죠? 여긴 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막 그렇게 시간이 가요. 그러면 걔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폭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첫날에는 정말 딱 3시간을 걔들하고 만났는데 물컵이 이렇게 내 책상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 물주전자 내 책상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세 걸음 못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를.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 2달 동안 지속이 되니까 몸 상태가 이래지게 일어서 제가 웬만하면 건강 체질인데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날개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뭐 약을 2번 먹고 병원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이제 닭 때문에 너무나 고뇌가 많았다 하셨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당장 내일 현장에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네. 갑자기 야외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쪽제비한테 물려갈 병아리를 걱정하듯이 분명히 정신줄 놓고 있다가 뭐가 하나 빠질 것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는 목이 이러니까 소리를 칠 수도 없고 쳐도 안 들릴 것 같고 만약에 소리치고 걔들을 잘 데려와도 나는 병원에 입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왔었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한데 내가 내 목적을 갖고 보면 그 안에서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내가 자꾸 제약을 하고 싶고 이렇게 관여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사실 나를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사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문을 잠그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딴 거는 못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맨날 옆에 애 막 찌르고 놀고 걔 때문에 막 오만 애들 다 때만 애들 막 다 울어요. 근데 걔는 문장 끄는 거 하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일찍 나가라 그래도 선생님 저는 문장 끄고 나갈게 하고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려요. 네. 그러면은 근데 내가 너는 평소에 네 하고 싶은 것도 안 했잖아.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잖아. 근데 네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가 이러면 걔는 안 나가고 계속 버티거든요. 그럼 걔랑 나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걔를 내버려 뒀어요. 하루는 그냥 네가 문을 잠그고 오겠지. 근데 그 뒤로는 계속 그냥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까먹고 있으면 문 잠글 까먹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물어요. 선생님 문 잠궈요? 그렇게 물어. 자기 할 일이 항상 인식되는 애가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이런 애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 이렇게 1학년들 명찰을 이렇게 내는데 뭐뭐뭐 써 있어요. 그럼 저 명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명찰이 크게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누군지 애들 다 아니까 나는 내가 꼭 명찰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꼭 아침마다 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애가 있어요. 걔는 나한테 명찰을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걔가 이제 명찰 가르쳐주니까 걸고 또 걔가 명찰 가르치니까 난 명찰을 빼요. 그런 애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걔들이 이렇게 삭삭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걔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 몸이 되게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마음이 아니라서 삼촌도 강 연사님도 막 닭이 돼가지고 새끼를 까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닭을 기르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낳아서 걔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과정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닭과 생활을 하면서 그 닭이 가진 어떤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아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 이렇게 발견하시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반 애들 보면서 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걔들과 같이 사는 방법, 같이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런 걸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정기홍입니다. 전 나이는 35살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그 강 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원래 하고 싶어했던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그 일에서 저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까? 분명히 행복의 돈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뭘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준비하고 강의하고 준비해서 강의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 일반 그냥 강사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 제가 조금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저 위에 있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소장님께서 하시는 그 활동보다는 제가 이제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중심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학교에 영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안서도 써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강의인데 강의가 주가 아니라 부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그게 잘 될 때 일이 막 일어나고 강의가 막 많고 할 때는 뭐 그렇게 느낄 여력도 없고 또 매일매일 지고 한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원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밀리게 되고 또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는 프로그램 짜고 뭐 회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강의보다는 그걸 위해서 지금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내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한 이 강의를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게 인풋은 하는데 아웃풋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한 조급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에 많이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풀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나?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지?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아졌었고 고민도 됐었고 스트레스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동안 생각은 했지만 이게 잘 떠오르진 않았죠. 떠오르진 않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차피 순리대로 가는 거고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만 환경에서 어쨌든 내가 원해지는 요건이 된다면 조건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또는 스트레스가 받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지나간다는 거. 지나가는데 그동안의 약간의 고통은 물론 내가 감내하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인내하지만 그걸 인내하고 나면 분명히 바뀔 거라는 거. 네, 그게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1살 권순용입니다. 오늘 강 연사장님 보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진짜 행복한 것 같은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매주 봅니다. 근데 뭐 저희 사실 뭐 저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연사장님 항상 눈에 띕니다. 근데 정말로요.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이게 그 행복해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사람 보면 얼굴이 그냥 저 미소가 진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아까 그 인사장님께서 좀 어떤 과정은 많았는데 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닭을 이해하다 보니까 저절로 뭔가 안정이 왔죠. 진짜 사실 그래요. 과연 우리가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진짜 자기랑 맞는 일 하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은 맞지만 좀 있으면 또 안 맞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옛날에 축구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연사장님께서 그 닭을 보는데 어느 순간 닭에 대한 어떤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면 닭이 원하는 거 과연 뭘까? 그러면 과연 닭을 어떻게 하면은 닭이 정말 좋은 말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고 사랑을 일단 하는 거죠. 그걸 저는 하나 깨달았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개개인만의 508 사람책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작 소개해준 사람은 안 왔는데 그 사람 소개해준 사람 안 왔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왔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면접을 한번 봤는데 그 면접은 떨어졌지만 유한형이 좋아서 왔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 정작 주인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 주인 남편이 또 관심 있어가지고 또 이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알몸으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래서 알몸으로 친해졌다가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 오는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뛰어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알아가죠. 508이 내한테 나도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를 미소 짓게 하고 어느 한순간에 날 즐겁게 하고 어느 한순간에 날 좀 힐링을 하게 된 것이 좀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에 도전하시는 게 분명해요. 사실 제가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한두 명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지식
꽉 차 있는 친구 후배들한테도 아 이런 좋은 모임이 있다. 한번 오면 분명히 도움 될 거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0명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정말로요. 100명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왔는 사람이 이제 한 10명 정도?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밑으로 가면 젊은 사람은 보면 볼수록 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밖에 돌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제 안 좋아하는 거죠. 맨날 봤던 사람 봐야 편하고 맨날 만났던 사람 만나기 편해지거든요. 근데 한번 아까 얘기했죠. 계속 나가면 볼 수 있고 나가면 느낄 수 있고 나가면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멘토도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테이프도 안 들었으면 그냥 취소할 건데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 세계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케이지에 있는 닭장이 마치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정말 다른 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이 모임도 계속 하면서 그런 모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 달걀이 자기가 병아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달걀도 자가 발열이 딱 돼가지고 예? 딱 낳으면 딱 이렇게 따뜻해져가지고 36.5도를 21일 동안 혼자 유지를 딱 해가지고 딱 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달걀의 한계인데 결국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갓난 아기들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엄마의 이렇게 돌봄이 없으면 그 사람도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저 비행기 기장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면은 저는 그걸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또 기장이 잘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안심하고 그냥 타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내 삶의, 내 인생에 내 생명을 갖다가 기장한테 의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쌤들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버스 탈 때도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버스 탈 때도 그 기사분한테 어떤 나의 그 안전에 그것을 굉장히 맡기고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적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불만 덩어리인 거야, 이게. 자기가 자기 테두리 안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케이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깥 세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케이지의 세계가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은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게 전부 다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이게 전부 다다 라는 생각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다. 이거는 다 자기 오만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무언가 내가 씨암탉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열려진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옛날에 저기 뭐야 대성학원에서 제가 이제 저는 약사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두 번째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수능 시험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제가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노량진에 있는 그 수능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90 몇 년도 수능 때 등수안에 들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앞두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졸업을 앞둔 상태였고 그리고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보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항상 자기가 안다는 것보다도 그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무언가 배우는 태도가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정말 그 정도 실력이면은 오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안에 그 그러니까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40 요번에 이제 41인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그냥 제 자신이 알고 있는 테두리의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내가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모르겠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날 부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요히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 비워진 마음으로 기다림을 갖고 있으면 정말 무엇인가 찾아오는 씨암탉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 오신 것도 이곳 508 사람책에 온 것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순영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무언가 열려진 마음으로 오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애한테 저도 한번 여기 오자고 했던 적이 있어요. 동료 약사, 이제 젊은 약사한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저는 멘토 같은 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권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는 자기 안에 내가 그 마음이 있고 씨암탉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암탉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정말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씨암탉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고 카페에 글을 올리고 또 이날 모임을 스케치하는 걸로 이 508의 서포터즈를 맡고 있는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내내 이제 생각을 했던 거를 좌진이 오빠가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모임을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참 순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제 눈에 보이니까 참 순수하고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연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상의 뭐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뒤에 이제 앉아서 듣고 있는데 어쩌면 잠정적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내 목적만 그리고 내 성공만을 만약에 바랬더라면 이 모임에 안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임을 만든 사람 요한이 오빠 자체도 만약에 내 목적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모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우리가 여기에 결국에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 말고 그 어떤 거를 찾아서 지금 그걸 찾기 위한 잠정적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왔을 때는 모임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드는 생각이 세상에 이런 모임도 있나? 내가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앞에서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앞에 있었을 때 거기에 같이만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모임의 서포터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사님 말씀처럼 오늘 너무 좋은 그 말씀 감사하고 참고로 농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었어요. 옛날부터 804안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는데 그 농장에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백화점에서 봤던 계란이 연사님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봤거든요. 그거를 계속. 제가 뭐 친환경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에 이게 기회가 된다면 뭐 미나리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804에 그것도 먹으러 가고 또 연사님 거기 농장에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제가 나오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칠 시간이 되니까 저부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그 송영소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참 역설적인 건데 그 내일이 있으면 오늘을 100%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내일 또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오늘 만남을 100%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하고 항상 그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가급적 잊지 않고 이제 포옹을 하려고 합니다. 싸울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을 이제 100% 누릴 수 있는 이제 삶으로 조금씩 더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송영수 선생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가영 씨도 오늘 처음 왔고 그 다음에 그 서연 씨도 처음 왔고 정대훈 씨도 오늘 처음 왔고 처음 온 분도 이제 그냥 다음에 또 오겠지 이게 생각이 안 들고 오늘 안 오고 오늘 오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드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눈여겨서 아까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오고 안 오신 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 분들은 야 특별한 인연이 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이라는 것은 늘 그 확률을 그 몇 배로 이렇게 만남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아까 동준이는 이 모임이 기다려져서 또 첫 번째 일요일 생각하고 이렇게 무작정 달려왔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짜릿하고 또 우리 저 수근이도 두 번째 왔고 현욱이 오늘 두 번째, 설이도 두 번째, 아까 그 미진 씨 두 번째, 세영 씨도 두 번째.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반갑고 그 소중한 얼굴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또 이런 쪽에 강사도 하시는 정기용 쌤 또 만나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모임에 대해서 이제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서포터즈를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창현이 하고 순용이 그다음에 우리 지민이 이렇게 서포터즈 우리 자진이까지 이렇게 크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저 지민이 이지민 옆에 있는 김지민
김지민 같은 경우 내가 특별히 안 시켰는데 언제부턴가 와서 너무 적극적으로 서포트즈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맙고 그 작은 역할이라도 아주 작은 거 뭐 이번 모임에 누구 다녀갔어요 이렇게 한 줄 올려주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임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모임에 나올 수 없을 때 모임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런 작은 그 공간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라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 놓고 숨 쉬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혹시 닭 냄새 안 나요? 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늘 이제 저도 그 직장이 너무 바쁜 곳이라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제도 제가 새벽 3시까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늘 여러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입니다. 아쉬움인데 그 저한테도 좋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 송영수 선생님도 좋고 아니면 다녀가신 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분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만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듣고 또 여러분이 격려도 받고 그런 관계로 발전됐으면 좋겠고 저도 너무너무 바쁘지만 또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그 짜투리 시간 아니면 또 밥 먹는 시간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회사에서도 그래서 실제 제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그 회사에서 밥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책 모임에 다녀간 그 후배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최소한의 여러분의 이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한 세계를 계속 그 껍질을 깨어 나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저도 그런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달걀 껍질 속에서 톡톡 두드렸을 때 밖에서 또 탁탁하고 또 어미닭이 이렇게 그 타이밍이 맞으면 한 세 개의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먼저 탁탁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안에서 톡톡할 때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이 모임에 와서 여러분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줄탁 동시라고 그런 그 기회를 이 모임에서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기 바랍니다. 그 앞서 성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뭐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에서 저는 한 줄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이제 제가 그 책에서 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이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도 이제 한 번씩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항상 생각이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까 여기에 그 질문이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될 가능성 100%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까?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만족할까? 이것도 잘못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테드의 그 뭐 골든 서클이라고 그 유명한 그 강령도 있었지만 그 정말 탁월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질문이 이제 what이 아니고 how도 아니고 why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실제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런 why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정말 어미닭인지 쪽제비인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런 데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하고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아쉬운지 말이 길어지네. 예,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 다음 모임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사진 찍을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저희 이렇게 오늘 강의 마지막 마무리 전체 시간 안 하셔도 그래도 저도 안 그래도 김여한 박사님이 그 오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인지 뭐 피곤해가요. 이 방송한다고 다 부릅뜨고 인지 그 보통이다. 그런데 이래 오니까 그 말씀처럼 참 은혜가 됐는 게 이래 관계 안에서 저도 또 새롭게 또 내가 모르던 걸 또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리 이런 만남이 중요하구나. 그리 왜 인생은 힘드나 이러죠. 힘든 거는 해석이 안 되면 힘들구나. 그리 내가 어떻게 직장을 뭐 인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을 모르면은 힘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오늘 참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참 복됐다니까 저도 얼마나 복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리 그 해석 문제는 그리 오늘 또 내가 엄청난 계시를 또 받았거든요. 그 참 계시를 깨달음을 계란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고 병아리도 해석을 하기 힘들겠구나. 생명이 어리만은 계란은 볼 수 없고 병아리는 어리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을 못 하는 거지. 해석을 못 하는구나. 해석을 못 하는 게 맞다. 이래 또 알아지고 그 진짜 만나서 생명이 자라면은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하면은 힘들 게 없잖아.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는 거라. 일어나는데 그 해석이 안 되면은 고통이다. 힘들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100%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면 힘들 게 없지.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 참 그 자리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열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그리 여기 와서 참 이 자리로 또 초대해주고 불러준 또 여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만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좋은 만남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군비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기는 제주도 있다. 그 말이 각자 나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아까 닭도 다양한 닭이 있지만은 그 닭들이 암탉만 있다고 되는 게 알 낳는 닭만 있다고 시암닭, 장닭만 있다고 절대 안 되는 거다. 다양한 닭이 하나가 될 때 그것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 각자 역할이 나올 때 그리 내가 탁월하다고 될 수도 완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서로가 각자 가진 게 다 재능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될 때 그것서 뭔가 나온다. 그리 닭은 자기가 똑똑하면은 절대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 아까 돌아간 간정 가운데서도 자기가 뭐라고 착각하고 내라고 주장하는 만큼 하나가 될 수 없고 그게 끝나는 시점에 서로가 서로에게 덜해지고 서로를
서로 행복을 위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 자리구나 이래 또 알게 되고 이걸 깊이 있게 닭만 나는 봤거든요. 닭 세 개만 봤는데 이어서 닭 세 개만 봤는데 이어서도 간증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각자 가진 재주가 탁월하고 같이 또 나눌 때 공유하고 나눌 때 참 행복이 있겠구나. 세상 삶 인간 삶 안에서도 그걸 또 깊이 있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아쉬움을 여기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